안녕하세요. 하재소프트와 함께하는 입문자를 위한 윈도우 디바이스 드라이버, 저는 하재소프트 이범석입니다. 벌써 5장에 들어섰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IRP와 WDM 드라이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WDM 드라이버가 입문자적인 수준이지만 비교적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따라오기 좀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지만 기본적인 개념 하나하나 천천히 숙지하시면 나중에 다른 드라이버를 공부하실 때 한결 도움이 되실 테니까 어렵더라도 잘 따라오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First WDM 코드의 나머지 부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 살펴볼 내용입니다. 응용 프로그램에서 I/O 관리자까지 가봅시다. 그리고 I/O 관리자와 디바이스 스택의 관계, 디바이스 스택과 IRP, 그리고 드라이버에서 IRP를 다루는 세 가지 전략, WDM 스타일의 드라이버가 가져야 하는 함수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2단계 함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WDM 드라이버 빌드 및 설치.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응용 프로그램에서 I/O 관리자까지. I/O 관리자는 I/O 매니저라는 이름으로 불려지죠. 우리가 보통 응용 프로그램이 디바이스 드라이버와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파일 입출력 인터페이스를 사용합니다. 파일 입출력이란 파일을 읽고 쓰고 열고 닫는 등의 행동을 통해서 마치 응용 프로그램이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하나의 파일을 다루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파일 입출력 방식은 I/O 관리자, 즉 I/O 매니저가 제공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파일 입출력과 I/O 관리자. 자, 그림을 보시면 응용 프로그램이 보통 파일을 열거나 쓰거나 또는 닫거나 하는 행동을 했을 때 이 행동은 파일 입출력 시스템에 들어갑니다. 파일 입출력 시스템은 I/O 관리자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요. 이 I/O 관리자는 이와 같은 파일 입출력 요청을 IRP라고 불려지는 자료 구조를 만들어서 파일 시스템 드라이버, FSD 파일 시스템 드라이버에게 전달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려는 내용은 실제 파일이 아니라 디바이스 드라이버, 아래쪽에 있는 커널 드라이버들을 우리가 배우는 과정에 있고, 즉 응용 프로그램이 어떻게 이 커널 드라이버를 호출하는가를 배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실제 파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그림처럼 응용 프로그램이 마찬가지로 파일을 열고 읽고 닫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면 이 행위를 I/O 관리자는 역시 IRP를 만들어서 이 IRP를 커널 드라이버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렇게 전달받은 커널 드라이버는 다시 또 다른 커널 드라이버에게 IRP를 전달하게 되죠. 즉, 응용 프로그램에서 I/O 매니저까지는 파일 입출력 인터페이스를 쓰게 되고 I/O 매니저로부터 디바이스 드라이버까지는 IRP라는 자료 구조가 전달되게 됩니다. 이때 이 IRP가 전달되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들은 하나의 디바이스 스택에 관여하는 그런 모습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현재 그림에서는 마치 클래스 드라이버, 그 다음에 버스 드라이버, 이와 같은 드라이버들이 하나의 디바이스 스택을 구성하고 있을 때 응용 프로그램이 이 드라이버들과 통신하기 위해서 파일 인터페이스를 써서 접근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I/O 관리자와 디바이스 스택의 관계. 자, 그림을 보시면 여러 가지 디바이스 스택들이 보이죠. 이 중에서 세 번째 디바이스 스택, 이 First WDM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세 번째 디바이스 스택이 있습니다. 이 스택에 접근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는데요. 먼저 응용 프로그램이 앞에서 배우신 대로 파일 입출력 요청을 I/O 관리자에게 하게 됩니다. 파일을 열어라, 파일을 읽어라, 써라, 닫아라 등의 요청을 하게 되면
I/O 관리자는 제일 먼저 디바이스 스택을 찾습니다. 이 위에 있는 3개의 디바이스 스택 중에서 어떤 디바이스 스택이 적당한지를 검색을 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이럴 때 바로 first WDM이라는 이 이름이 사용이 됩니다. 이와 같이 디바이스 스택을 발견하게 되면 I/O 관리자는 IRP라는 자료 구조를 생성을 합니다. 이후에 I/O 관리자가 발견한 디바이스 스택의 가장 상위 쪽, 즉 최상위 쪽에 있는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얻어온 다음에 이 디바이스 오브젝트가 가리키고 있는 드라이버 오브젝트, 즉 이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생성한 드라이버를 찾습니다. 이렇게 드라이버 코드의 위치를 찾은 뒤에 I/O 관리자는 본인이 만들었던 IRP를 IO call driver라는 함수를 통해서 드라이버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즉, 응용 프로그램이 파일 입출력의 요청을 I/O 관리자에게 했지만 I/O 관리자가 이 요청을 IRP라는 자료 구조를 만든 뒤에 이것을 드라이버에게 전달하는 바로 과정이 바로 5번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달받은 이 드라이버는 디바이스 스택에서 가장 상위층, 가장 꼭대기에 자신의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올려놓은 그 드라이버가 제일 먼저 이와 같이 명령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드라이버는 이어서 자신의 아래쪽의 디바이스 오브젝트, 즉 탑 아래쪽에 있는 디바이스 오브젝트의 자료 구조를 취한 다음에 이 디바이스 오브젝트가 가리키고 있는 드라이버 오브젝트, 즉 이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만든 그 드라이버 코드의 위치를 찾습니다. 그런 다음에 해당하는 드라이버는 똑같이 IO call driver라는 함수를 통해서 IRP를 바로 드라이버에게 이렇게 전달하게 되는 거죠. 즉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응용 프로그램이 파일 입출력 요청을 하게 되고 그 파일 입출력 요청은 I/O 관리자에 의해서 IRP가 만들어지고 그 IRP가 디바이스 스택에 올라와 있는 각각의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만든 드라이버들에게 그 순서대로 I/O call 드라이버를 함수에 의해서 한 번씩 그 다음 또 한 번씩 이렇게 호출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라이버는 IO complete request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함으로써 자신이 받았던 IRP에 대한 최종적인 처리가 끝났음을 IO 관리자에게 알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IO 관리자는 최초에 만들었던 바로 이 IRP를 파괴를 하고 그 결과를 고스란히 응용 프로그램에게 돌려주게 되는 겁니다. 즉 파일 입출력을 하면 그 파일 입출력의 결과가 바로 11번 과정에서 돌아오게 되는 거고 그 사이에는 IRP라는 자료 구조를 통해서 디바이스 스택을 구성하고 있는 드라이버들이 이 IRP를 하나씩 그 순서대로 처리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IRP와 IO 스택. IRP나 IO 스택은 둘 다 자료 구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들은 모두 IRP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IO 스택은 IRP가 가리키고 있는 임의의 메모리 포인터이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는 IRP라고 보셔도 무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그림을 보시면 IO 스택의 공간이 모두 4개가 비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택의 크기가 4개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1, 2, 3, 4라는 숫자가 가리키는 위치를 우리는 스택의 위치, 스택의 current location 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첫 번째로 어떤 IO 스택의 내용이 이와 같이 푸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IO 스택의 어떤 내용이 푸시가 됐다면 그림처럼 바로 이런 모습이 되겠죠. 스택이기 때문에 푸시와 팝 이와 같은 액션들이 발생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뒤이어서 또 하나를 또 푸시해 볼까요? 푸시.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푸시된 내용 위에 새로운 내용이 푸시가 되죠. 현재 위치는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팝, 그 다음에 푸시를 연달아 해보겠습니다. 자, 팝과 푸시를 했다는 것은 바로 이전에 이 상태에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먼저 팝에 의해서 빠지고 그 위에 다시 빨간색으로 푸시가 된 겁니다.
따라서 그림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전환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그 상태에서 푸시를 또 아래 그림처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색 항목이 푸시가 됐죠. 자, 이제 커런트 로케이션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자, 이번에는 순수하게 팝을 해보겠습니다. 팝. 그러면 맨 위에 있는 노란색 항목이 빠지고 빨간색이 꼭대기에 올라왔죠. 자, 커런트 로케이션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뒤로 팝을 연달아 2번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이 두 개의 항목이 모두 다 지워지게 되는 거죠. 즉, 맨 처음에 IO 스택이 비어 있었을 때 그 당시로 그대로 돌아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IO 스택은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의 특성에 맞게끔 푸시와 팝이라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료 구조이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스택이 채워졌다가 다시 비워지는 형태로 유지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IRP와 스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IRP라는 자료 구조를 보면 그 안에 핵심적인 필드 중에서 current location, 그리고 current stack location, stack size, 이와 같은 세 가지 필드가 있는데요. stack size는 이 IO stack location의 공간이 모두 4개를 담을 수 있다. 즉, 최대한 몇 개를 담을 수 있는가, 그것을 나타냅니다. 즉, 현재 그림처럼 4가 되겠고, 이 값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한번 생성된 IO 스택 로케이션은 완전히 메모리에서 파괴될 때까지는 이 스택 사이즈 값은 바뀌지 않고 계속 4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커런트 로케이션, 자, 다른 말로 스택의 탑이 되겠습니다. 즉, 이 그림대로라면 맨 아래쪽에 회색으로 항목이 하나 들어갔고, 그 위로 푸시가 되어서 빨간색 항목이 들어갔죠. 즉, 3번의 위치가 현재 위치, 즉 current loc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때 current location 값은 4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감소되는 값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3번의 위치가 현재 위치다라는 얘기고, 구체적으로 메모리이기 때문에 이 메모리 3번의 위치에 해당하는 메모리의 주소 값은 current stack location이라는 필드에 보관이 됩니다. 두 가지는 같은 의미가 되겠죠. current location은 인덱스의 의미고, current stack location은 주소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푸시를 계속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어떤 내용을 푸시를 계속하다 보면 결국은 위로 하나씩 채워지게 되겠죠. 그러면 언젠가는 맨 마지막, 즉 꼭대기까지 항목이 채워지는 상황이 벌어질 텐데, 이때 current location 값이 얼마일까요? 네, current location 값이 1입니다. 이처럼 current location 값이 1인 상태에서 어떤 항목을 더 푸시하겠다고 하면 더 이상 푸시가 되지 않는, 즉 풀 상태가 되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팝을 한다고 하더라도 항목을 계속해서 끄집어낼 수가 없겠죠. 즉 마지막 4번 위치까지 끄집어내면 더 이상 끄집어낼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empty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응용 프로그램에서 파일 입출력을 요청했을 때 그 요청이 4개의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구성을 하는, 하나의 디바이스 스택으로 구성하는 그 디바이스로 이 요청이 실제 전송되고 돌아오는 과정을 한번 통해서 IO 스택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응용 프로그램이 IO 관리자 측으로 파일 입출력 요청을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 파일 요청은 create 파일, 즉 파일을 열어보겠다라는 요청이죠. 자, 이 IO 관리자는 당연히 이 요청을 적당한 IRP를 만들려고 합니다. 즉 create 파일이라는 요청에 맞는 IRP를 하나 생성한 다음에 이 IRP에 필요한 파라미터를 채워서 이것을 디바이스 드라이버 상위 필터, 즉 스택의 가장 위쪽에 있는 이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만든 드라이버에게 전송을 하려고 하겠죠. 이것이 바로 그 과정입니다. IO 관리자는 현재 보시는 것처럼 그림처럼 IO 스택 상에서 네 번째 위치, 즉 스택의 current location 4번에
IRP Major Create라는 이와 같은 파라미터가 들어가도록 조치를 하고, 그리고 Current Location, Current State Location 이와 같은 변수들이 적당하게 이곳을 가리키도록 한 다음에 이 IRP를 바로 드라이버에게 전송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전송이 된 곳이 바로 Create Dispatch, 즉 디바이스 드라이버, 특히 상위 필터를 만든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Create Dispatch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Create Dispatch가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사용된 명령어의 파라미터가 IRP Major Create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하는 행동 중에서 특별히 IOSet Completion Routine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자, 이 IOSet Completion Routine이라는 함수를 호출할 당시에 스택의 Current Location은 4번인 것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4번이 Current Location인 상태에서 IOSet Completion Routine이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 그 다음 위치, 즉 3번에 해당하는 위치 쪽으로 Completion Routine이라고 하는 어떤 주소를 등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즉 이 Completion Routine은 나중에 다시 한번 되돌림 받게 되는, 즉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등록하는 특별한 목적의 콜백 루틴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Completion Routine이라고 하고, 이 Completion Routine을 현재 설정한 드라이버는 그림처럼 상위 필터 드라이버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파라미터는 이와 같이 IRP의 스택에 들어가 있겠죠. 현재 로케이션은 4번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위치인 3번에 Completion Routine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상위 필터는 자신의 바로 아래 계층, 즉 클래스 드라이버에게 이 IRP를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IO 콜 드라이버 함수를 통해서 이 IRP를 전달을 했는데요. 이때 파라미터를 보면 이와 같이 3번 위치, 4번 위치가 아니라 3번 위치로 IRP Major XXXX라는 명령어를 보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IRP의 Current Location은 3번, 그리고 Current State Location은 바로 이 3번의 메모리 위치를 가리키겠죠. 이와 같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 IRP가 바로 두 번째 클래스 드라이버의 XXXX 디스패치 루틴으로 전송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앞에서 우리가 이 컴플리션 루틴을 설정했었죠. 그게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컴플리션 루틴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나머지 파라미터만 이렇게 기록이 됐다는 것을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바로 이 클래스 드라이버가 그 다음 하위 필터로 과연 이 IRP를 어떤 상태로 전달하게 될까요? 자, 이것을 보시면 먼저 클래스 드라이버의 XXXX 디스패치 루틴이 보시는 것처럼 IOSkip current IRP state location이라는 함수를 썼습니다. 자, 이 IOSkip current IRP state location은 실제 내용을 지우지 않습니다. 즉 IRP state location에 있는 이 IO state location의 내용은 지우지 않고 포인터만 땡겨서 마치 팝을 한 것처럼, 푸시가 아니라 팝을 한 것처럼 그대로 포인터만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앞에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신다면 우리가 바로 좀 전에 상위 필터가 클래스 드라이버를 호출할 당시의 스택이 현재 커런트 로케이션이 3번이었죠. 이 상태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보시는 것처럼 커런트 로케이션만 3번에서 4번으로, 커런트 스테이트 로케이션은 그에 맞게 포인터가 아래쪽으로 가리키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IO skip current IRP state location입니다. 아셨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조치를 하는 것은 꼭 이래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제가 예시로서 이와 같은 코드를 사용하는 경우를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클래스 드라이버는 이어서 IO 콜 드라이버를 함수를 통해서 또다시 하위 필터, 즉 클래스 드라이버 아래쪽에 존재하는 하위 필터에게 파라미터를 전달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과정을 잘 보시면 그림처럼 다시 3번 위치로, 즉 4번의 커런트 로케이션이 3번 위치로 옮겨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는 그대로, 즉 원래 있었던 것을 건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내용이 유지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포인터의 위치만 푸시된 것 같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유념해서 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조치를 하는 것을 우리는 스킵했다, 좀 줄여서 우리가 스킵을 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길게 얘기했을 때는 IO skip current IRP state location 이라는 함수를 호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그림을 놓고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자면, 자, 맨 아래쪽에 4번 위치는 사실 상위 필터 디바이스 오브젝트가 사용하는 위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리고 3번 위치는 클래스 드라이버, 그리고 2번 위치는 하위 필터, 그리고 마지막 1번 위치는 버스 드라이버가 사용하도록 예약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과정 중에 이렇게 클래스 드라이버가 IO skip current IRP stick location이라는 함수를 호출함으로써 자신이 사용할 수 있었던, 즉 3번 위치의 권한을 포기를 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포기했다는 말은 이어서 이렇게 하위 필터에게 IRP가 전달됐을 때 자신이 사용했던 그 3번 위치가 그대로 하위 필터에게 넘어간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다시 한번 말하자면 앞부분에서 상위 필터가 클래스 드라이버를 호출했을 당시에 3번의 위치는 분명히 클래스 드라이버 겁니다. 이 클래스 드라이버의 소유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3번 위치가 결과적으로 IO skip current IPS location을 호출한 뒤에 IO call 드라이버를 부르고 나면 그대로 3번 위치가 바로 하위 필터 걸로 바뀌었죠. 즉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이 사용할 수 있었던 스텝 로케이션의 위치를 다른 드라이버에게 양도한 이와 같은 행동은 바로 스킵이다, 또는 IO skip current IPS location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고요. 자, 이번에 하위 필터는 마지막으로 버스 드라이버에게 어떻게 조치를 했을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하위 필터는 버스 드라이버에게 또 다른 IRP 명령어 major YYYY라는 파라미터 값을 IO 스택 로케이션에 보관을 하고, 그림처럼 IO 콜 드라이버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YYYY 디스패치 루틴으로 제어를 옮겼습니다. 당연히 푸시되었기 때문에 현재 스택의 로케이션의 커런트 로케이션 위치는 3번에서 2번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결과적으로 지금 가장 위에 있는 상위 필터로부터 버스 드라이버에게까지 IRP가 전달이 된 상태입니다. 더 이상 이 IRP는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인 버스 드라이버까지 내려갔기 때문이죠. 그런데 IO 스택 로케이션 공간은 하나가 비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앞부분에서 이 클래스 드라이버가 하위 필터를 부를 때 자신이 더 이상 이 스택을 사용하지 않겠다, 즉 스킵이라는 정책을 내렸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간 하나가 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IRP라는 메모리가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의 형식을 빌려서 이렇게 디바이스 스택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생성한 드라이버들에게 이렇게 스택이라는 구조처럼 명령이 전달된 것을 보셨는데요.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드라이버가, 즉 버스 드라이버가 이 IRP를 어떻게 종결 처리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스 드라이버가 만약에 IO complete request라는 함수를 사용을 함으로써, 즉 이 IRP를 소유권을 포기하겠다, 이 IRP 처리를 완료하고 원 호출자에게 돌아가겠다, 이런 뜻으로 complete request 함수를 불렀다면 이 과정 이후에는 바로 이 IRP가 해제되고 이 IRP가 맨 처음에 발생되었던 그 원인이었던 응용 프로그램에게 그 결과가 돌아가는 과정만 남았겠죠. 자, 이 과정을 잠깐 보자면 우리가 주의롭게 보셔야 될 필드가 하나 있습니다. 자, 바로 completion 루틴입니다. 자, 이거 기억나시죠? 자, 이 completion 루틴은 맨 처음에 우리가 IRP를 받았을 때 이 상위 필터 드라이버가 클래스 드라이버에게 IRP를 전송할 때, 그럴 때 잠깐 자신의 completion 루틴이라는 걸 등록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completion 루틴이 등록된 위치는 스택 로케이션 위치를 보니까 current 로케이션이 바로 3번 위치에 들어가 있죠. 이와 같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버스 드라이버가 IO complete request라는 함수를 호출했다면, 자, 그림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 IO complete request라는 함수는 요 current location에 들어있는 요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끄집어서 지우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지울까요? 자, 그것을 잘 보셔야 되는데, 자, 2번의 위치에서 바로 이전에 3번 위치까지 내려갔다가 또다시 4번 위치까지, 즉 한 번에 두 개의 스택을 지워버렸죠. 이같이 두 개의 위치를 지우는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이냐면 컴프리션 루틴 때문입니다. 바로 이 컴프리션 루틴이 원래 보관되어 있었던 위치가 3번 위치였죠. 즉 컴프리션 루틴이 이렇게 3번 위치에 등록이 되어 있었다면 IO complete request라는 함수는 그 3번 위치보다 하나 더 많은 위치,
즉 4번 위치까지 스택의 내용을 전부 지워버리고, 그리고 커런트 로케이션을 4번의 위치로 유지를 한 상태에서 이 컴프리션 루틴이 호출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컴프리션 루틴을 설정한 이유를 알 것도 같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컴프리션 루틴을 설정을 했다는 얘기는 이 상위 필터 드라이버가 자신이 이 IRP를 아래쪽 드라이버에게 전달하면서 나중에 이 IRP가 끝났을 때, 즉 종결 처리에 의해서 마치는 과정에 있을 때, 그럴 때 다시 한번 되불림을 받고 싶다면 이와 같은 테크닉을 이용해서 컴프리션 루틴을 설정해 두면, 즉 자신이 호출됐을 때, 즉 자신의 컴프리션 루틴이 호출됐을 당시에는 다시 자신의 위치가, 즉 4번의 위치가 커런트 로케이션의 위치를 유지한 상태로 호출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소 좀 어렵지만 꼭 익혀야 될 그런 개념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커런트 로케이션을 보세요. 커런트 로케이션이 4번 위치에 가 있죠. 이것은 마치 처음에 IRP를 상위 필터 드라이버가 처음에 받았을 때 그 당시와 거의 다르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4번 위치에서 바로 상위 필터 드라이버가 다시 한번 이 IRP의 소유권자가 됐다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상태로 만약에 컴프리션 루틴이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자신도 역시 IO complete request와 같은 이런 함수를 호출했다면 이 IRP는 계속해서 또 다시 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보세요. 4번 위치에서 팝을 하게 되면 더 이상 IO 스택에는 존재할 내용이 없죠. 이와 같이 IO 스택에는 더 이상 어떤 내용도 존재하지 않다면 이때서야 IO 매니저는 IRP를 메모리에서 해제하게 됩니다. 이렇게 IRP 해제하는 과정을 거친 뒤에 결과를 가지고 원래 이 IRP가 만들어질 그 원인을 제공했던, 즉 응용 프로그램에게 파일 입출력이라는 형식의 리턴 값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다소 복잡하지만 이 과정은 꼭 숙지해야 됩니다. 즉 응용 프로그램으로부터 디바이스 스택에 있는 각각의 드라이버들에게 IRP가 어떻게 전달되고 그것이 돌아오는 과정 중에 어떤 함수에 의해서 돌아오는지, 그리고 특별히 바로 컴프리션 루틴을 설정할 수 있다는 이런 사실들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보셨던 몇 가지 함수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함수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O 스택을 조작하는 함수로 먼저 IO get current IRP stack location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IO 스택에 대한 어떠한 변경 없이 바로 IRP의 현재 스택의 위치를 얻어옵니다. 즉 앞에 그림에서 보자면 현재 스택 위치가 4번이다. 그러면 이 4번에 대한 실제 주소, 이 current stack location, 이 주소 값을 얻어오는 함수가 바로 IO get current IRP stack location입니다. 그 다음 IO get next IRP stack location. 자, 이 함수는 current의 반대죠. next. 그러니까 현재 위치가 아니라 바로 다음이 될 위치, 바로 다음이 될 위치의 주소를 가져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IRP의 current location 값이 변경되는, 실제로 변경되는 함수입니다. IO set next IRP stack location. 즉 IRP의 현재 current location의 그 주소 값을 다음 위치, 앞으로 다음 위치가 될 위치로 푸시 작업을 하는 그런 효과를 주는 함수가 바로 IO set next IRP stack location입니다. 실제로 IO call driver라는 함수가 내부적으로 이와 같은 IO set next IRP stack location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또 IRP current location의 값이 변경되는 함수인데요. 이 함수는 IO skip current IRP stack location입니다. 즉 IRP의 현재 스택 로케이션의 주소를 이전 스택 로케이션, 바로 이전 상태로 되돌린다는 데 있죠. 이것이 바로 팝이라고 하는 효과를 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는 IO complete request와 같은 이렇게 완료 함수가 내부적으로 이와 같은 함수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IO complete request는 결국 팝하는 함수고 IO call driver는 푸시하는 함수다. 이렇게 우리가 반대적인 개념으로 볼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IO copy current IRP stack location to next. 이것은 현재 스택 로케이션에 들어있는 일부분의 내용을 다음 스택 로케이션으로 그냥 복사를 해줍니다. 즉 내가 받았던 내용을 그냥 그대로 다음 계층으로 복사한다. 이럴 때 사용하는 매크로 함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IRP를 다루게 될 때 이와 같은 IRP는 보통 세 가지 전략 중에 한 가지를 쓰게 되는데요. 첫 번째 전략이 종료 처리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IRP를 받게 되면 그 받은 드라이버는 자신이 받은 IRP를 처리를 완료해달라는 요청으로 자기가 필요한 파라미터의 결과를 담고 그리고 나서 호출자에게 되돌려주는, 즉 종료 처리를 요청하는 함수, 즉 IO complete request 이 함수를 호출하는 이런 전략을 가져야 됩니다. 자, 만약에 드라이버가 이와 같은 전략을 가지지 않는다면 두 번째로 다른 드라이버에게 이 IRP를 고스란히 전달해야 됩니다. 즉 여러분들의 드라이버가 어떤 IRP를 받았는데 그 IRP를 내가 종료 처리하지 않겠다. 그러면 결국 다른 드라이버에게 꼭 전달을 해야 한다는 거죠. 즉 IO complete request를 부르지 않으면 IO call 드라이버를 통해서 다른 드라이버에게 전달하는 거 꼭 잊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한 전략으로서 세 번째 전략이 있는데 이 전략은 바로 지연 처리입니다. 즉 내가 지금 어떤 IRP를 받았는데 당장 이 IRP를 처리하지 않겠다. 하지만 그 소유권은 내가 계속 가지고 싶다. 즉 IRP에 대한 소유권을 일정 시간 동안 계속 잡고 싶을 때, 이럴 때 처리를 지연하고자 할 때, 이럴 때 IO mark IRP pending이라는 함수를 호출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전략 중에 어느 한 가지는 반드시 취하셔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종료 처리를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방법은 IO complete request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IO complete request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 이 뜻은 IRP의 현재 소유권을 포기하고 이전 소유권자에게 되돌려준다 이런 뜻입니다. 즉 내가 이 IRP를 받아서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까 이 IRP 처리를 마치겠습니다. 원래 소유권자에게 되돌려 주십시오 라는 뜻이겠죠. 자, 이럴 때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이 IRP를 되돌릴 때의 두 번째 파라미터로 priority boost라는 값을 줄 수 있는데요. 자, 이 priority boost 값은 최초의 IRP를 만들었던 그 원래 스레드,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하자면 그 응용 프로그램의 스레드가 이 IRP 명령어가 끝날 때까지 일정 시간 동안 아무 작업도 하지 못하고 기다리게 됐겠죠. 즉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자면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함수, 파일 입출력 함수를 부른 뒤에 그 함수가 결과를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즉 이렇게 기다린 작업들에 대한 보상 작업을 위해서 현재 기다리던 그 스레드, 이 IRP와 관련된 그 스레드의 우선순위를 일정 수준으로 조정해주는 그 역할이 바로 이 priority boost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른 드라이버에게 전달합니다. 자, 두 번째 전략으로서 우리가 받은 IRP를 직접 종료 요청을 하지 않고 다른 드라이버에게 이 IRP를 전달하는 이런 방법인데요. 결국은 소유권을 넘기는 거죠. 내가 지금 IRP를 받았지만 이 IRP의 소유권을 다른 드라이버에게 넘겨주고 싶습니다. 이럴 때 쓰는 게 IO call 드라이버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즉 드라이버가 받아서 사용하던 IRP의 소유권을 다른 드라이버에게 양도합니다. 이 함수를 사용하는 목적은 IRP에 대한 처리를 마쳤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드라이버에게 IRP 처리를 맡긴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첫 번째 파라미터인 디바이스 오브젝트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내고자 하는 이 IRP를 실제로 받게 될 그 드라이버가 생성한 디바이스 오브젝트에 주소야 합니다. 즉 보통은 여러분들이 필터 드라이버든 펑션 드라이버든 간에 디바이스 스택 중에 어느 한 위치에 있는 것이 당연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그 디바이스 스택 상의 여러분의 위치 바로 아래 위치, 여러분 바로 아래 하위 위치에 있는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그대로 써주시면 바로 그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만든 드라이버에게 이 IRP가 전달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을 조금만 더 설명을 좀 부연하도록 하겠습니다. IO call 드라이버 함수를 그냥 쓰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IO call 드라이버 함수를 쓰실 때는 반드시 그 전에 IO skip current IRP stack location 이라는 함수를 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우리 그림을 통해서 배웠던 적이 있었는데요. 즉 현재 여러분의 드라이버가 자신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IO 스택의 그 내용을 그대로 다 포기하고 지금부터 이 IRP를 전달해서 받게 될 그 드라이버에게 양도하겠다는 뜻이죠. 즉 IRP 안에 이 IO 스택의 내용을 그대로 다른 드라이버에게 양도하겠다. 이게 IO skip current IRP stack location이라는 함수가 되겠고요. 또
현재 IRP를 다음 드라이버가 처리를 완료할 때 어떤 함수를 호출할 때입니까? 바로 IO complete request라는 함수였죠. 그 함수를 호출할 때 호출될 후처리용 콜백 함수를 등록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즉 위쪽에 작업을 하거나 또는 아래쪽 작업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배타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보통 아래쪽 작업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렇게 지금 내가 이 IRP를 다른 드라이버에게 양도하지만 그 IRP를 다른 드라이버가 실제 완료 요청을 할 때, 끝내고자 할 때, 그럴 때 다시 되불림 받고 싶다 그렇다면 이때를 위해서 후처리용 콜백 함수를 등록하는 IO set completion routinei라는 함수를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함수를 사용하는 모습을 잠깐만 또 구체적으로 더 배워보자면 IO skip current type specification 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매크로 함수는 드라이버가 이 함수를 사용한 뒤에 더 이상 IRP의 IO 스택을 접근하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IRP IO 스택은 더 이상 우리 게 아니죠. 우리는 이 스택의 내용을 그대로 다음 드라이버에게 양도했기 때문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구체적인 사용 예는 보시는 것처럼 IO skip current type specification 이라는 함수와 거기에 IRP를 파라미터를 넣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냥 IO call 드라이버 해서 현재 IRP를 다음 드라이버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전략이어서 IO set completion routine 있었죠. 이 IO set completion routine은 자, 그림처럼 두 번째 파라미터, 즉 completion routine이라는 형태의 이 콜백 루틴을 등록하게 되고, 이때 세 가지 파라미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건을 주게 되는데, 이 조건은 바로 invoke on success, 성공적으로 이 IRP가 종료될 때, invoke on error, 에러로 종료될 때, 마지막으로 invoke on cancel, 이 IRP가 실제로 처리되지 못하고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취소가 될 때, 이와 같은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우호 연산, 즉 세 가지 같이 줄 수도 있고 어느 한 가지만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중에 원하시는 조건을 true로 만드신 다음에 여기에 컴플리션 루틴을 설정해 주시면 해당하는 컴플리션 루틴이 바로 이 IRP가 나중에 종료 처리될 때 어떠한 상태 값을 가지고 종료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그 조건에 맞을 때 바로 이 컴플리션 루틴이 호출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자면 이 컴플리션 루틴, 즉 여러분들이 등록하시는 이 콜백 루틴은 이와 같은 세 가지 파라미터를 가질 수가 있고요. 이 드라이버는 이 함수가 언제 호출된다고 했죠? 바로 컴플리션 루틴이 호출되는 조건은 IRP가 종료 요청될 때, 그 종료 요청될 때 어떤 조건? success, error, cancel, 이 중에 어느 한 조건일 때, 그럴 때 그 조건에 맞는 컴플리션 루틴이 호출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조건을 두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후처리용 콜백 함수를 등록하면서 현재 이 IRP가 종료될 때, 종료 요청 처리될 때 성공일 때만 처리하고 싶다, 굳이 에러일 때는 볼 필요 없다, 나는 이 IRP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꼭 성공일 때만 보고 싶다, 이런 식의 어떤 조건이 있다면 그럴 때 invoke on success 값만 true로 주시고 나머지 필드는 false로 주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컴플리션 루틴은 다른 드라이버가 IO complete request 함수를 호출할 때, 그럴 때 호출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드라이버가 이렇게 IRP에 IO status.status 이 값으로 status success라고 줬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로 IO complete request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 자, 이때 invoke on success, 즉 status underbar success라는 이 상수값은 invoke on success 조건에 해당합니다. 즉 성공적일 때라는 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completion 루틴이 만약에 성공적일 때 호출되도록 등록됐었다면 바로 아래와 같이 completion 루틴이 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조금은 어려운 얘기지만 특별히 이 completion 루틴이 리턴하는 리턴 값으로 이와 같이 status more processing required라는 좀 긴 이 상수값을 리턴할 수도 있는데요. 이 값을 리턴하게 되면 이 값의 의미는 현재 IRP의 소유권을 현재 내 드라이버가, 즉 이 컴플리션 루틴에 설정한 바로 그 드라이버가 여전히 계속 가지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즉 IRP의 소유권을 계속해서 호출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잠깐 동안 가지고 싶다, 그렇게 요구할 때는 이와 같이 status more processing required라는 값을 리턴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전략이었죠. IRP에 대한 지연 처리. 자, 여러분들이 IRP를 받았는데 그 IRP를 당분간 내가 소유하고 싶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IO 마크 IRP 펜딩이라는 함수를 호출해 주셔야 됩니다. 자, 드라이버는 현재 자신이 수신한 IRP를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 IRP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하드웨어가 구동돼야 되고 그 하드웨어가 어떤 결과를 수신할 때까지, 즉 그 결과가 만들어질 때까지 일정 시간 동안은 이 IRP를 끝낼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경우에 이 IRP에 대해서는 지연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럴 때 IO 마크 IRP 펜딩이라는 함수를 써서 이 IRP는 당분간 내가 계속 소유권을 가지고 싶다라고 명시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전략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IRP를 내가 바로 완료 요청하는 거. 두 번째 전략은 내가 이 IRP를 다른 드라이버에게 전달하는 거.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IRP에 대한 처리를 잠시 동안 지연하는 거. 이게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는 꼭 여러분들이 조치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우리가 다루는 이 First WDM 코드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IRP를 다루는 코드를 넣지 못했죠. 자, 왜냐하면 바로 오늘 이 PNP IRP를 다루는 코드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배우지 못했던 겁니다. 자, PNP IRP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는데요. 자, PNP IRP라는 것은 즉 IO 관리자, IO 매니저는 플러그 앤 플레이 상태 머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디바이스 스택, 여러분들이 그 생성해서 만들어내는 그 디바이스 스택에 플러그 앤 플레이 상태 머신을 관리하는 게 바로 이 IO 관리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이와 같은 관리 아래서 플러그 앤 플레이 상태 머신에 따른 적당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즉 이렇게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PNP IRP를 다루는 실제 코드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러그 앤 플레이 명령은 IRP Major PNP라는 이름으로 사용이 됩니다. IRP Major PNP, 이것이 플러그 앤 플레이 명령어고요. 자, 먼저 상태 머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성하는 디바이스 스택의 상태는 not started, 구동되지 않았다,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 started, 구동되었다. 자, started라는 상태가 되면 그때부터 이 디바이스 스택은 마음대로 하드웨어를 건드려도 좋습니다. 즉 디바이스로서 동작을 하고 있다, 러닝 상태라고 볼 수도 있겠죠. stopped, 자, 이것은 잠깐 동작을 멈춘다. 즉 stopped가 되게 되면 디바이스는 그대로 살아있지만 디바이스에 대한 동작은 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알 수 있습니다. surprise removal, 1394나 USB와 같이 핫 플러그 아웃이 지원되는 그런 버스의 경우에 사용되는 장비를 사용자가 갑작스레 PC로부터 뽑아서 USB 케이블을 갑자기 뽑아버렸다든지 이와 같은 상태를 만들면 우리가 서프라이즈 리무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removed, 자, 말 그대로 장치가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제거되었다. 즉 사용자가 처음에 장치를 꽂지 않았던 초기 상태로 돌아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removed와 not started는 차이가 있죠. not started는 장치를 PC에다 꽂았지만 아직 구동될 준비가 안 된 거고, removed는 사용되는 장치가 PC로부터 제거되었다는 상태니까 엄연히 다른 상태입니다. 자, 이와 같은 6가지 상태를 한번 우리가 움직여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자, 디바이스 스택이 구성되고 나면 그 디바이스 스택은 not started 상태에서 started라는 상태로 바뀌는데요. 그 상태가 되도록 요청하는 상태 명령이 바로 IRP-start 디바이스입니다. 즉 메이저 펑션은 IRP major PNP가 되고요. 그거에 대한 부속으로 마이너가 IRP-start 디바이스, 이와 같은 명령어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면 그것이 바로 started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의 드라이버로 IRP-stop device라는 명령이 전달된다면, 자, 사용되던 장치를 자, 멈춰라, 이런 얘기입니다. 즉 디바이스 스택을 관리하던 드라이버들은 자신이 사용하던 하드웨어를, 즉 버스를 사용을 멈춰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stop device. 자, 만약에 IRP-surprise remover이라고 하는 명령이 전달됐다면 여러분들 이 명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당연히 여러분이 사용하던 그 디바이스가 PC로부터 강제로 갑작스레 제거되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surprise removal 명령은 꼭 stop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start에서 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제로 start에서 잘 사용하던 도중에도 언제든지 surprise removal이라는 명령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스탑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스타트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잠깐 장치의 사용을 정지하고 있다가 다시 그 디바이스 장치 사용을 재개하여라,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remove device. 자, IRP-remove device는 디바이스 스택이 실제로 해체되는 경우에 호출됩니다. 즉, 여러분들은 이 remove device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여러분이 사용하던 그 디바이스 스택 상에서 여러분의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실제로 떼어내서 그것을 제거하는 그런 작업을 직접 수행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플러그 앤 플레이 상태에 대해서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코드를 살펴보시는 것이 훨씬 코드 보시기가 유리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네 가지 플러그 앤 플레이 세부 명령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IRP-XXXX, 이것은 바로 IRP 메이저 PNP 명령어에 대한 부속 명령이고요. 자, 마이너 명령 중에서 스타트 디바이스, 디바이스 스택을 위한 버스 리소스, 버스 자원이 모두 준비되었으니 드라이버들은 하드웨어를 접근해도 괜찮습니다 라는 뜻으로 호출되는 명령어입니다. 스탑 디바이스, 디바이스 스택을 위한 버스 리소스, 버스 주소들이 반납되었습니다. 주소가 없기 때문에 그 디바이스는 더 이상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야 됩니다. 따라서 드라이버는 하드웨어에 접근하면 안 됩니다. IRP-surprise removal, 자, 이거는 버스에 연결된 하드웨어가 갑작스레 버스에서 제거되었습니다. 드라이버는 이걸 거부할 수가 없겠죠. 갑자기 제거된 걸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IRP-remove device, 하드웨어를 위해서 사용되던 디바이스 스택에서 드라이버의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실제로 제거하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즉, 디바이스 스택이 제거되어야 되는 과정, 즉 디바이스 스택이 형성되는 과정의 반대죠. 제거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으니 여러분의 드라이버도 이때 여기에 개입해서 여러분의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현재 디바이스 스택상에서 제거해야 된다. 그 작업을 여러분들이 수행하셔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드라이버는 이 네 가지 중에서 remove device, 이 명령을 처리해야 됩니다. 나머지도 어차피 중요하게 본다면 다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 무엇보다 이 remove device만큼은 처리를 해주셔야지만 가장 간단한 드라이버 소스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당장 특별히 핸들링을 하지 않더라도 무관하지만 remove device만큼은 반드시 해줘야 될 작업이 있기 때문이죠. 그 작업이 무슨 작업이에요? 바로 디바이스 스택에서 여러분들의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제거하는 작업. 이 작업은 누구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작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PNP IRP 디스패치 루틴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 코드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DM 드라이버는 플러그 앤 플레이 명령어를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데요. 자, 이 플러그 앤 플레이 명령을 처리하기 위해서 먼저 드라이버 엔트리에 이와 같은 코드를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바로 메이저 펑션으로서 IRP 메이저 PNP, 이와 같은 명령을 내가 앞으로 my PNP IRP dispatch라고 하는 함수에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등록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IO 매니저는 필요에 따라서 PNP 명령어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게 되는데 바로 이와 같은 프로토타입을 가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엔티 스테이터스를 리턴 값으로 하고 파라미터는 2개, 디바이스 오브젝트와 그리고 IRP, 이렇게 2개를 가지게 되죠. 이때 디바이스 오브젝트는 여러분이 만든 여러분의 디바이스 오브젝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 코드를 보시면 IO get current IRP state location, 현재 받은 IRP 현재 위치에서, 그렇죠? pStack이라는 포인터의 값을 취한 다음에 그 위치에 들어있는 마이너 펑션 값을 스위치 케이스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IRP 마이너 remove device, 앞에서 제가 네 가지의 PNP 마이너 명령 중에서 꼭 처리하셔야 되는 명령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마이너 remove device입니다. 따라서 이 명령을 받았을 때 디바이스 스택에서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제거하는 작업을 직접 수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을 보도록 하죠. 자,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코드를 조금만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NP IRP 디스패치 루틴. 자, 여러분들이 먼저 IRP를 받으면 그 IRP에 먼저 current state location을 접근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pStack을 취하고 그 다음에 요거 기억나십니까? 디바이스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이 메모리 포인터에 next 디바이스 오브젝트가 보관되어 있죠. 이거 언제 보관했었습니까? 바로 지난번 4강의 강의에서 보신 것처럼 add 디바이스에서 보관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이 next device 오브젝트를 가져다가 아래쪽에서 IO call driver 해서 바로 여기에 그 값을 넣고 있습니다. 즉, 내가 받은 IRP를 다음 계층으로 전달하는 게 바로 이와 같은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IO skip current IPC location. 자, 기억나시죠? 자, 더 이상 현재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스택, current 스택은 다음 드라이버에게 양도하겠다. 난 더 이상 이 IRP에 관심이 없다. 이것을 나타내는 방식이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스위치 케이스를 보시면 스위치 케이스에서는 현재 받은 IRP의 그 현재 스택에 들어있는 마이너 펑션 이 변수를 확인해서 자, 구체적인 PMP 명령이 무엇이냐 봤더니 remove device구나. 즉 디바이스 스택으로부터 나를 제거해서 나를 분리시키고 또 내가 만든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실제로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순서는 이와 같이 디바이스 스택으로부터 먼저 여러분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my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분리하는 작업을 먼저 합니다. 그것이 바로 IO detach 디바이스고요. 그 다음에 IO delete 디바이스. 자, 내가 만든 my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자,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이와 같이 제거를 해주시면 두 가지 함수에 통해서 디바이스 스택으로부터 분리하고 그 다음에 디바이스 스택으로부터 분리된 이후에 여러분이 만든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실제로 제거하는 이와 같은 두 가지 작업이 반드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브레이크 명령을 만나게 되면 이외에도 스위치 케이스에서 디폴트가 있죠. 자, 디폴트도 역시 브레이크 명령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얘기는 결국은 어떤 종류의 PMP 명령이 오더라도 전부 다 디폴트를 통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결국 디폴트를 통하게 되면 이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IO skip current IP state location 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그 다음 이어서 IO call driver, 즉 다음 계층의 드라이버에게 IRP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지만 IRP를 받았다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IRP에 대한 시나리오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시나리오는 내가 직접 종결 요청을 하거나, 그렇지 않은 두 번째로 다른 드라이버에게 전달하거나, 세 번째로 지연 처리하거나. 그렇다면 지금 IRP를 받았다면 어떤 종류의 IRP든 간에 이 아래쪽에 있는 요 빨간색 박스에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문장을 거칠 수밖에 없고, 이 문장을 보시면 즉 IRP를 다음 드라이버에게 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세 가지 전략 중에 어느 한 가지는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스위치 케이스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이렇게 선처리 작업으로 먼저 수행했던 그런 코드를 우리가 예시로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드라이버 소스 코드를 전부 다 살펴봤는데 WDM 드라이버는 이런 드라이버 소스 코드 외에도 설치 파일이라고 하는 또 다른 또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설치 파일은 NT 레가시에서는 필요 없었지만 WDM 드라이버는 실제로 이 설치 파일을 통해서 인증을 받기도 하고 또 드라이버를 설치도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설치 파일을 반드시 작성하셔야 됩니다. 올바른 설치 파일의 내용을 가지고 준비하셔야 되겠죠. 설치 파일을 사용해서 드라이버를 설치해야 합니다. 디바이스 스택을 사용하는 모든 WDM 드라이버는 설치 파일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설치 파일은 섹션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분리가 되는데 오늘은 이 시간에는 설치 파일의 내용 중에서 설치 유형, 즉 설치하는 데 있어서 어떤 클래스든 간에 전부 다 설치 유형의 독립적인, 즉 어떤 유형으로 설치하든 간에 관계없이 전부 다 같은 내용으로 공통적인 내용으로 서술해야 되는 그런 섹션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섹션의 내용을 배우고 나면 일반적인 아주 커먼한 그런 드라이버 설치 파일은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섹션은 버전 섹션입니다. 즉 설치 파일에는 버전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섹션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요. 설치 파일이 어떤 운영체제를 지원하는지, 어떤 유형, 클래스를 지원하는지 그런 이제 설치 파일의 기본적인 버전에 대한 정보가 포함이 됩니다. 두 번째로 클래스 인스톨 32 섹션. 자, 이것은 보통 설치 파일에 들어있지 않은 경우도 많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여러분만의 클래스, 여러분들만의 고유한 클래스를 만들려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클래스 인스톨 30이라는 섹션이 있어야 합니다. 데스티네이션 디렉토리. 자, 이것은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어느 폴더로 복사가 돼야 되는지, 즉 복사가 돼야 될 경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source disk names. 자, 근래에는 큰 의미가 없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플로피 디스크 여러 장에 나눠서 담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플로피 디스크 여러 군데에 담았을 경우에 온전한 디스크로부터 드라이버를 복사해 오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 파일에는 source disks names라는 섹션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source disks files 마찬가지죠. 특정 플로피 디스크가 있다면 그 플로피 디스크 안에 어떤 파일들이 바로 이 드라이버와 관련된 파일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섹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Manufacturer 섹션. 자, 우리가 설치하려는 이 제품 하드웨어에 대한 정보 그리고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대한 설치 정보를 알려줍니다. 가장 중요한 필드입니다. 이 정보를 통해서 사실상 드라이버 설치에 필요한 제일 중요한 내용들이 다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링스 섹션. 우리가 설치 파일 내에 어떤 값들을 명시할 때 그 값을 반복으로 명시하는 경우에 좀 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문자열이라고 하는 변수, 즉 스트링이라는 변수 형식으로 우리가 문장을 서술할 수가 있고요. 그 스트링이라는 변수에 대해서 구체적인 변수값, 그 값들을 이와 같이 스트링스라는 섹션을 두고 따로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거 몇 가지 섹션을 먼저 살펴봤고요. 우리가 그런 섹션을 토대로 해서 예시 파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우리가 이번에 만들게 될 first WDM이라는 드라이버를 설치할 설치 파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자, 보시는 것처럼 클래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변수에는 버전 섹션 안에 클래스 변수에는 클래스 네임이라는 이름의 변수 이름과 앞뒤로 %가 둘러싸져 있죠. 자, 이것이 바로 문자열을 나타냅니다. 즉, 이와 같은 내용들은 나중에 스트링스 섹션이라는 곳에서 따로 이 값을 서술하고 있다, 이것을 나타냅니다. 자, 클래스 GUID 보이죠? 이와 같은 클래스 GUID는 실제로 존재하는 의미가 있는 클래스 GUID가 아닙니다. 즉, 실제로는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 클래스 GUID를 쓸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제가 임의로 만든 랜덤하게 만든 임의의 클래스 GUID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임의의 클래스 GUID를 쓰게 되면 아래 보시는 것처럼 클래스 인스톨 30이라는 섹션과 그 다음에 add hardware class, 요기에 따른 부가적인 섹션이겠죠. 이와 같은 섹션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의해서 추가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설치 파일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Destination Directory, 자, 12번이라고 되어 있죠. 전통적으로 윈도우즈 시스템 32의 드라이버스 폴더를 나타내고요. Source Disks Name, 자, 이것은 이제 1번 디스크, 역시 디스크 네임은 디스크 네임이라는 문자열로 이렇게 씌워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 들어있는 드라이버 파일 first_wdm.sys, 그쵸? 이것이 바로 1번 디스크에 보관되어 있는 파일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Manufacturer, 이 부분은 이제 생산자에 대한 제품 정보입니다. 우리가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설치할 때 어떠한 생산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설치할 것이냐, 이것을 나타내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이와 같은 내용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앞에 부분이 제품 이름. 자, 제품 이름도 역시 %로 둘러싸져 있죠.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스트링스라는 섹션에 따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즉, 앞에 있는 내용이 제어판에서 보는 실제 설치된 디바이스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내용, 바로 이곳에서 첫 번째 부분이 이어지는 섹션, 즉 first sub WDM이라는 이름을 가진 섹션에서 나머지 설명을 더 부연하고 있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인 이 하즈 소프트 심플 디바이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 부분이 바로 설치 파일 내에 기술하는 디바이스 아이디라고 합니다. 자, 디바이스 아이디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디바이스 스택이 구성이 되면 그 디바이스 스택은 어떤 특정 버스 드라이버에 의해서 열거된 그런 디바이스, 발견된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디바이스 스택이 형성되기 때문에 실제 디바이스 아이디를 기입을 하거나 이와 같이 임의로 가짜로 디바이스 아이디를 기입을 하셔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만드는 이 WDM 드라이버가 이런 이제 가상의 디바이스겠지만 어떤 디바이스 스택 형성이 되어서 그 스택 아래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반드시 디바이스 아이디를 꼭 기록하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First WDM 섹션, 바로 여기 있는 First WDM 섹션이 앞에서 보셨던 바로 이 앞부분, 이 부분에 해당하는 이름입니다. 즉 여기에 first WDM이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름을 가지는 섹션을 추가로 정의를 하시는 거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copy files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서비스. 자, 우리가 실제로
NT 레가시 드라이버나 WDM 드라이버 같은 이런 드라이버들이 서비스 형식으로 동작한다고 배웠었죠. 따라서 여기서 바로 그 서비스, First WDM이라는 서비스를 만들어라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거 만드는 거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는 아래쪽에 있는 하제 서비스 인스트라고 하는 섹션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타트 값, 서비스 타입, 에러 컨트롤, 바이너리 위치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해서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특히 서비스 바이너리라는 것은 실제로 드라이버가 설치된 이후에 존재하는 위치, 보통은 윈도우즈의 시스템 32 드라이버스 폴더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특별히 여기 숫자 2번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 2번을 기록해 주는 게 바로 여러분이 요 디바이스 스택의 펑션 드라이버다 이런 뜻입니다. 펑션 드라이버, 꼭 펑션 드라이버는 이와 같이 2번을 기입하셔서 설치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릭스 섹션입니다. 자, 앞에서 보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었죠. Manufacturer name, Class name, Disk name, Device description. 특히 이 Device description을 다시 한번 보자면 앞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아래 보시면 여기에 Device description, 즉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이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제어판의 그 장치 관리자 다이얼로그 박스 상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즉 어떤 장치가 설치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낼 때 그 이름이 바로 이 앞부분이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것을 그것을 퍼센트로 둘러싸졌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와 같은 이름을 사용하도록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설치 파일을 실제 어떻게 기입해서 설치할 것이냐. 자, 먼저 설치 파일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보시는 것처럼 솔루션 탐색기 안에서 firstwdm.inf 파일을 클릭한 다음에 그 내용을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길죠? 앞에서 보셨던 내용들을 참고로 하셔서 설치 파일을 꼭 기입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3장까지 배웠던 NT 레가시 드라이버에서는 필요하지 않았던 내용이고 바로 WDM 드라이버에서는 꼭 기록해야 돼야 될 내용이니까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중에서 특히나 드라이버 버전이라고 하는 필드가 있는데요. 이 드라이버 버전은 비워놓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비어있는 상태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시면 비주얼 스튜디오가 빌드 과정 중에 이것을 자동으로 채워서 온전한 설치 파일을 만들어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어서 앞에서 보셨던 설치 파일의 나머지 내용들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을 시켜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어떻게 소스가 작성되어 있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작성했던 First WDM 코드와 비교해서 몇 가지가 더 추가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이건 이전에 우리가 4장에서 배웠던 그 샘플 그대로입니다. 드라이버가 메모리에서 내려올 때 호출되는 루틴이고요. 디바이스 스택이 형성될 때 호출되는 add 디바이스가 되겠죠.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동영상 4강을 다시 한번 보시고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특별히 추가된 내용을 위주로 보겠습니다. 먼저 아래쪽에 드라이버 엔트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버 엔트리에서 4강에는 없었던 5강에서 추가된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죠. 드라이브 오브젝트의 메이저 펑션을 이렇게 IRP, 메이저 PMP, 즉 디바이스 스택을 위한 플러그 앤 플레이 IRP를 나는 my PMP IRP 디스패치라는 이름의 콜백 함수에서 처리하겠다. 즉 이 IRP를 이곳에서 처리하겠다라고 등록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와 같이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따라서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디바이스 스택이 어떤 플러그 앤 플레이 상태 변화를 느꼈을 때, 그럴 때 IO 매니저가 바로 이 함수를 호출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은 함수의 프로토타입으로 호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배웠던 내용 그대로죠. 자, 보시면 디바이스 오브젝트, 즉 우리가 만든 디바이스 오브젝트 안에 들어있는 익스텐션을 통해서 그곳에 넥스트 디바이스를 가져오고 있죠. 자, 이 넥스트 디바이스는 다시 한번 보자면, 자, add 디바이스, 자, 디바이스 스택이 형성되는 과정 중에 add 디바이스가 있었고요. 그 add 디바이스에서 IO attach device to device stack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여러분의 디바이스 오브젝트가 현존하는 디바이스 스택 위에 올라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여러분 바로 아래에 배치하는 디바이스 오브젝트가 이와 같이 리턴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IoAttach Device to Device Tag이라는 함수에 의해서 리턴되는 그 값을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언젠가 써먹게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4강에서 했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지금. 즉 IRP를 여러분들이 넘겨받았을 때 세 가지 전략 중에 한 가지 전략을 취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취하는 전략은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바로 다음 계층의 드라이버로 우리가 이 IRP를 그대로 전달하는 전략을 취했기 때문에 이때 바로 다음 계층의 드라이버를 찾기 위해서는 이것처럼 pNext 디바이스 오브젝트 디바이스 스택에서 여러분들 바로 다음에 위치한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취해오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현재 받은 명령어가 PNP 명령어인데요. 이 메이저 PNP 명령어에는 여러 가지 마이너 펑션이 있다고 그랬었죠. 그 중에서 대부분은 지금 현재는 처리하지 않았지만 특별히 remove device와 같은 이런 마이너 펑션은 꼭 처리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내용은 두 가지. 하나는 디바이스 스택으로부터 여러분의 마이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분리하는 작업. 그죠? 분리하는 작업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delete device라는 함수를 통해서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제거하는 작업. 이렇게 해주셔야만 디바이스 스택으로부터 여러분의 디바이스 오브젝트가 제거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add device, 우리가 디바이스 스택이 형성될 때 어떤 함수로 호출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add device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함수 중에 첫 번째로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작업을 했었죠. 디바이스 오브젝트 생성, 그 다음에 현재 존재하는 PDO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디바이스 스택 위에 여러분의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올리는 작업, 즉 어태치 작업이 있었습니다. 즉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생성해서 어태치하는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이에 반대되는 작업을 바로 이렇게 PNP 쪽에서 remove device를 처리할 때 먼저 detach 디바이스 스택으로부터 여러분의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제거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실제로 제거하는 작업, 메모리에서 제거하는 작업까지 스택으로부터 제거하고 메모리로부터 제거하는 작업,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수행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번에 드라이버를 설치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는데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설치 파일을 사용하지 않고 레가시 형식으로 우리가 드라이버를 만들었기 때문에 기억하십니까? SC라고 하는 유틸리티를 통해서 서비스를 만들고 SC 유틸리티를 통해서 서비스를 스타트 시키고 스탑 시키고 이런 방법들을 배웠었는데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설치 파일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firstwm.inf라는 파일은 여러분들이 아까 배우신 그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솔루션을 빌드하게 되면 생성되는 결과 파일입니다. 자, 이렇게 생성되는 결과 파일인 inf 파일과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가 만들어주는 가상의 그 카탈로그 파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생성한 드라이버 파일, 바이너리 파일, 이렇게 세 개를 한 덩어리가 되게끔 묶은 다음에 특정 폴더에다 갖다 놓으시고 나서 드라이버를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든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특정 디바이스, 진짜 실제 하드웨어를 위한 드라이버는 아니죠. 우리가 연습 삼아서 만든 그냥 샘플 드라이버이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는 하드웨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 어떤 하드웨어가 존재한다면 그 하드웨어를 위한 드라이버로 이 드라이버를 설치하면 되지만 실제 하드웨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상 환경에서 우리가 드라이버를 설치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장치 관리자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작 쪽에서 이렇게 레가시 하드웨어 추가라는 메뉴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레가시 하드웨어 추가를 눌러주시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하드웨어를 기반으로도 우리가 이와 같은 메뉴를 통해서 설치 파일을 강제로 입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어떤 하드웨어가 실제 발견이 되면 그때 설치 파일을 제공해 주는 게 원칙이지만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하드웨어가 실제로 발견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임의로 하드웨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치해 주는 방법이 제공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하드웨어를 검색하고 설치 이렇게 눌러주신 다음에 다음 메뉴를 보시면 자, 하드웨어 추가에서는 모든 장치 표시를 선택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지막 과정까지 진행하게 되면 이와 같은 다이얼로그를 열어 주셔야 됩니다. 즉 파일 찾기 다이얼로그를 열어서 아까 보셨던 아웃풋 폴더 그곳에 있는 드라이버를 직접 알려주시는 거죠. 이때 알려주는 그 실제 대상은 설치 파일입니다. 설치 파일 first_wdm.inf 그렇죠? 설치 파일의 경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WHK 인증을 우리는 받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드라이버를 설치해 보시면 이와 같이 경고 표시가 나타납니다. 당연히 경고 표시가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거니까 놀라지 마시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는 드라이버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라고 하는 아래쪽 버튼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드라이버를 설치하시고 나면 바로 그림처럼 장치 관리자에는 이와 같이 WDM 테스트 클래스라는 이름의 클래스와, 자, 장치 유형 클래스와 그 아래 first underbar WDM device라고 하는 실제 디바이스 이름, 이런 형태로 우리가 드라이버가 설치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좀 길었습니다. 그 내용이 좀 너무 어려운 IRP를 다루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요.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도록 하는데요. 첫 번째로 I/O 관리자는 디바이스 드라이버와 응용 프로그램 간의 통신 방식에 있어서 그 통신 채널을 파일 입출력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합니다. 파일 입출력 방식. 따라서 응용 프로그램이 드라이버와 통신을 하려면 파일을 열고 파일을 닫고 읽고 쓰고 하는 방식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부터 호출되는 파일 입출력 요청 함수는 I/O 관리자에 의해서 IRP, I/O Request Packet이라는 IRP라는 자료 구조로 변환이 되어서 디바이스 스택으로 전달된다고 배웠습니다. 디바이스 스택의 가장 상위 계층, 상위층에 존재하는 디바이스 오브젝트, 그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생성한 그 장본인, 그 드라이버가 가장 먼저 IRP를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요. 디바이스 스택을 위해서 생성된 IRP는 복수 개의 I/O 스택 엔트리를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I/O 스택 엔트리는 드라이버가 수행해야 되는 명령어와 파라미터들이 보관됩니다. I/O 콜 드라이버라는 함수는 IRP의 소유권을 다음 드라이버에게 전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IRP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사용되는 것이고, I/O 컴플리트 리퀘스트 함수는 IRP의 소유권을 이전 소유권자에게 되돌려주는, 즉 IRP 종료 과정 중에 요청하는 함수라고 배웠습니다. IRP를 다루는 세 가지 전략이 있었죠. 첫 번째, 종료 처리를 요청합니다. I/O 컴플리트 리퀘스트. 두 번째, 다른 드라이버에게 전달합니다. I/O 콜 드라이버. 마지막 세 번째, 처리를 지연합니다. I/O 마크, IRP 펜딩. IRP를 받는 드라이버의 엔트리를 IRP 디스패치 루틴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종류의 IRP는 동일한 프로토타입을 가지는 엔트리에서 처리가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create, read, write를 배우게 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형태의 프로토타입을 기억하시고 계시면 공부하시기 훨씬 수월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PMP IRP나 또는 create IRP나 read IRP, write IRP, 이와 같은 모든 종류의 IRP들은 같은 동일한 방식의 프로토타입을 사용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I/O 관리자는 디바이스 스택의 플러그 앤 플레이 상태 머신을 관리합니다. 디바이스 스택이 생성되고 운영되고 또 정지되고 해지되는 모든 과정을 I/O 매니저가 관리하고 모니터링을 합니다. 드라이버는 이와 같은 내용을 플러그 앤 플레이 IRP, 즉 IRP 언더바 메이저 언더바 PMP 라는 IRP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지원을 받게 된다고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WDM WDF 드라이버는 설치 파일을 사용해서 설치합니다. 설치 파일의 내용은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설치하려는 유형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과 그렇지 않고 독립적인 부분이 존재하므로 우리가 그것을 잘 가려서 여러분들이 설치 파일을 작성하셔야 되겠습니다. 너무나 긴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5장은 우리가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두 번, 세 번, 네 번 다시 한번 동영상을 다시 한번 청취하셔서 어려운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좀 소화를 하신 다음에 이어지는 6장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6장에서는 우리가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 드라이버가 호출되는 시간입니다. 즉 어플리케이션을 임의로 작성하고 그 어플리케이션이
create 파일, read 파일, write 파일 같은 파일 IO를 하면 그 파일 입출력이 어떤 식으로 드라이버에게 전달되고 그 드라이버가 어떻게 결과를 줄 수 있는지 실제적으로 아마 이 부분이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우리 같이 여러분들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